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렉서스 신형 ES300H를 주행하면서 느낀 점들을 말씀드릴까 해요. 그래서 주행하면서 느낀 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신형 렉서스 ES300H 반자율 주행에 대해서도 한번 리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주행하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일단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연비가 정말 좋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굉장히 막히는 퇴근길을 가고 있는데 현재 트립 컴퓨터 상에 찍힌 연비는 15.5입니다. 거의 고속도로를 타거나 하면 17에서 18 정도는 무난히 나오고요. 이렇게 가다 서다 지금 거의 40km를 못 넘기는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도 15.5, 그러니까 15에서 16 정도의 연비는 꾸준히 보여주고 있어요. 연비를 한 번씩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 연비에 만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비에 이어서 또 한 가지 정숙성, 캠리와 같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캠리와 다를 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플랫폼만 같을 뿐이지 소음에 대한 기술들이나 여러가지 옵션 부분이 완벽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캠리랑은 아예 다른 차량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이제 옆 창문과 앞 창문이 모두 이중접합 유리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이규제큐티브 트림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어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소음을 많이 줄여주는 그런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어서 차 안에 탔을 때 정말로 조용하고 정숙한 세단을 타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조용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이브리드에서 기대하는 정도의 정숙성은 조금 가속할 때는 약간 무너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급가속이나 급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RPM이 확 올라가는데 그때 조금 소음이 있어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가 너무나도 정숙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이번 신형 ES300H 같은 경우에는 LSS 플러스라고 해서 렉서스 세이프티 시스템 플러스라는 안전 기능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신의 안전 기능들이 집약된 차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에어백이 10개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 좌우측 사각지대 어시스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차량이 있으면 붉은색 램프가 들어오고 그때 방향시등을 켜게 되면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경고를 해주게 됩니다. 따로 벤츠처럼 청각적으로 소리가 나진 않아요.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소리까지는 나지 않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전방 추돌 방지 어시스트, 이제 앞차와 갑작스럽게 가까워지면 브레이크를 밟는 그 기능인데,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앞차와 갑작스럽게 가까워져서 계기판에 브레이크라는 빨간색 점등이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 전방 추돌 방지 어시스트 기능도 굉장히 잘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레이더 센서도 있고요. 레이더 센서를 통해서도 이제 앞차와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렉서스 신형 300H 적용되어 있는 차선 추적 어시스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LTA라고 하는 레인 트레이싱 어시스트라는 기능인데요. 이제 다른 브랜드에서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라고도 부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속 60km 이상에서 지금은 50km라서 좀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데 60km 이상에서 방향시등을 안 켜고 점선을 밟게 되면 핸들에 진동이 2번 와요. 드륵드륵 이렇게 2번 진동을 통해서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고요. 만약에 실선을 넘어가게 되잖아요. 실선은 도로교통법상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기 때문에 실선을 밟게 되면 브레이크를 걸어서 차를 다시 중앙으로 능동적으로 밀어주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조금 놀랄 수도 있어요. 차가 갑자기 밀어주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기능은 LTA라는 렉서스의 안전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안전 기능들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많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규제큐티브 트림이라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17개의 스피커, 마크 레빈슨 오디오도 적용되어 있고 뒷좌석, 좌우, 그리고 뒷유리, 썬블라인드도 전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웠던 부분은 열선 시트와 핸들 열선이 있는데 이것도 저장을 해놔서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쓸 수가 있더라고요. 열선 시트는 2단계, 핸들은 1단계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시동 걸면 항상 그 세팅으로 켜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부분은 아닐 수도 있는데 타 브랜드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라
굉장히 조금 놀라웠다라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마감재 자체가 굉장히 또 부드럽고 세미 아닐린이라는 가죽 시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부드러운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토파즈 브라운이라는 브라운 계열의 시트를 선택을 했다가 블랙으로 바꿨는데 블랙 굉장히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블랙 질리지도 않고 생각보다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컬러인 것 같아서 블랙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자율 주행, 렉서스 반자율 주행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여기 오른쪽에 버튼들이 굉장히 많아요. 버튼이 굉장히 많아서 좀 이것도 단점입니다. 이 직관적이지가 못해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버튼들 정리가 잘 돼 있는데 렉서스는 굉장히 뭐 이 버튼 저 버튼 다 집어넣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직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운전 중에 사용하기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가장 오른쪽에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켤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잠깐 레이더가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면 전방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레이더 레디라고 나옵니다. 레이더 레디가 나오게 되면 여기 셋 버튼이 있어요. 셋 하단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속도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짧게 올리면 1km씩 올라가고요. 길게 꾹 눌러 놓으면 5km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에 이쪽에는 앞차와 차간 거리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앞차 차간 거리는 총 4단계까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한 2단계 정도로 조절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자율 주행을 실행을 해 놨어요. 차간 거리는 2단계로 조절을 했고 최고속은 70km까지 낼 수 있게, 막히는 길이기 때문에 뭐 70km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일단 70km로 이렇게 반자율 주행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핸들도 조향하고 앞차와 차간 거리도 스스로 유지를 해서 출발하고 정지하고를 이 차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핸들에서 손을 떼고요. 네. 그리고 이 차량이 이제 한 5초 정도, 제가 계산했을 때 5초 정도 지나면 한번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출발할 때 5초 안에 앞차가 출발하면 자동으로 따라가는데 5초가 지나게 되면 아예 이 기능이 잠깐 멈추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 오른쪽에 위에 있는 플러스 RES 리스타트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주셔야만, 뭐 엑셀을 안 밟아도 돼요.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정차해 있던 차가 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셀을 안 밟아도 됐어. 굉장히 편한 기능이에요. 지금 정차해 있는데 지금도 반자율 주행이 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차했을 때는 이렇게 정차해 있다가 앞차가 출발하면 이렇게 플러스 RES 버튼 한번 눌러주면, 저 지금 오른발 완전히 떼고 있어요. 왼발 오른발 다 떼고 있고요. 핸들도 다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반자율 주행으로 온전하게 이 차가 알아서 능동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핸들에서 손을 떼고 15초 정도가 지나면 핸들을 잡으라고 한번 경고가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홀드 스티어링 휠 이렇게 경고가 나오는데 한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영어로 나와요. 그게 조금 굉장한 에러입니다. 렉서스가 판매량이 굉장히 많은데 한글 지원이 아직도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좀 큰 에러고요. 지금 계속해서 반자율 주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핸들 한번 잡으라는 경고가 나오고, 근데 제가 몇 번 계속해서 써봤는데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자꾸 오른쪽으로 핸들이 치우쳐요.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차를 밀어놔도 주행하다 보면 차가 오른쪽으로 쏠립니다. 지금 보세요. 핸들 오른쪽으로 꺾였죠. 자꾸 오른쪽으로 붙습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붙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약간 불안해요. 자꾸 오른쪽으로 붙기 때문에 오른쪽 차선을 넘어가진 않는데 차가 자꾸 오른쪽으로 붙으니까 괜히 사람이 좀 불안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핸들 조향을 제가 직접 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엑셀과 브레이크 조작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앞차가 또 출발해서 버튼 한번 눌러줬고요. 앞차가 정지하면 이렇게 정지를 합니다. 근데 정지할 때도 약간 그렇게 부드럽게 정지는 못해요. 조금 약간 급브레이크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담력을 세게 누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스무스하게 쓴다기보다는 살짝 좀 약간 거북스러울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압이 세게 이렇게 잡히게 됐는데, 출발할 때는 또 리스타트 버튼 눌러주고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또 약간 왼쪽으로 치우치는데 차선의 중앙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반자율 주행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믿으면 안 되고요. 네, 지금 아무래도 이건 보조 기능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운전자가 계속해서 주의는 해야 되고 신경은 써야 됩니다. 네, 지금 또 오른쪽으로 붙죠. 네, 오른쪽으로 붙고 있어요. 제가 또 왼쪽으로 돌렸는데 보세요, 또 오른쪽으로 갑니다. 네, 자꾸 오른쪽으로 붙으려고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 이제 레이더가 있어요. 이제 다기능 뭐 중장거리 레이더 같은데 레이더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 룸미러 뒤쪽에 그 모노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와 이 모노 카메라가 전방에 있는 뭐 차를 감지하고 사람을 감지해서 이렇게 차간거리 유지하고 뭐 그 전방 추돌 방지 어시스트 기능도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는 그 모노 카메라가 아니라 스테레오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뭐 같은 레이더긴 한데 조금 레이더의 뭐 거리나 성능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여기 카메라의 차이가 있어요. 벤츠는 스테레오 카메라, 그러니까 즉 두 개의 카메라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거리를 인지하고 한쪽은 높낮이를 인지해서 앞에 3D 디멘션을 만들어서 그거를 파악을 하게 되는데,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카메라가 하나입니다. 모노 카메라예요. 그래서 조금 중심을 그것 때문에 못 잡는 게 아닌가, 아무래도 카메라가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닌가. 우리도 한쪽 눈 감고 이거 손가락 맞추려고 그러면 잘 안 맞잖아요. 양쪽 눈을 다 뜨고 이 손가락을 맞춰야 손가락이 딱 맞는데, 제가 해보세요. 한쪽 눈 감고 손가락 맞추려고 하면 아마 잘 안 되실 겁니다. 뭐 잘 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가 하나이기 때문에 자꾸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제가 핸들은 계속 조향을 하고 있지만 엑셀과 브레이크는 전혀 조작하고 있지 않아요. 네, 계속해서 이 차가 반자율 주행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반자율 주행 쓸 때 손이 사실 할 게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있기도 애매하고, 손은 그냥 핸들에 살짝 걸쳐 놓는 게 가장 편해요. 그러면 또 핸들 워닝도 뜨지 않아서 뭐 딱히 그렇게 불안한 부분도 없고, 사실 운전할 때 피로감이 드는 게 이 발 컨트롤, 엑셀과 브레이크를 계속해서 번갈아서 밟기 때문에 피곤한 거지, 사실 뭐 핸들을 잡고 있는다고 크게 피곤하진 않습니다. 네, 지금도 다시 리스타트 버튼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출발을 하게 돼요. 굉장히 출발은 부드러워요. 출발은 부드러운데 이제 뭐 정지할 때가 약간은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정지는 잘합니다. 정지는 잘하는데 조금 더 부드럽게 정지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벤츠는 굉장히 부드럽게 정지를 하거든요. 네, 지금 앞차가 속도를 줄이니까 이렇게, 네, 지금은 또 굉장히 부드럽게 정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부드럽고 어떨 때는 조금 압이 세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도 완전 정지를 해서 완전 정지를 했고, 그럴 경우에는 웨이팅이라고 계기판에도 나오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직 반자율 주행을 써보지 않으신 분들이나 반자율 주행에 대해서 겁을 내시는 분들, 혹은 반자율 주행 아직 믿을만해? 이게 필요해? 그냥 내가 운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차가 정말 막힐 때 혹은 내가 너무나도 피곤할 때 써보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지금 퇴근길이 정말 막히는 목동에서 안양을 가는데 여기도 굉장히 많이 막혀요. 그래서 이 길에서 이렇게 반자율 주행을 써서 퇴근을 하게 되면 정말 편하죠. 네. 피로도 정말 적어지고요. 그래서 편하게 그냥 핸들 조향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핸들 조향만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시면, 네, 정말 피로도가 많이 줄어듭니다. 네, 발 컨트롤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10분 안 되는 시간, 약 10분 정도 시간 동안 반자율 주행을 쓰고 있는데 전혀 위험하다거나 그런 상황은 없었어요. 만약에 이때 갑자기, 네, 거리를, 지금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이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옆차가 갑자기 끼어들면 그때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조금 여유를 두고 끼어들면 이 차가 레이더 통해서 인지를 하는데, 정말 좁은 그런 공간에서 끼어들면 그때는 인지를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끼어드는 차들 때문에라도 항상 예의주시를 하고 계셔야 돼요. 뭐 휴대폰을 본다던가 이런 것까지는 아직 조금은 위험합니다. 물론 휴대폰 잠깐 볼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 휴대폰에 집중한다거나 그런 건 좀 아직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반자율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해요. 정차했을 때도 편하고,
반자율 주행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믿고 써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현대 제네시스 G80도 타보면서 써봤고, 뭐 벤츠의 CLS나 S클래스도 써봤고, BMW 5시리즈도 써봤어요. 그리고 마세라티에도 있어요. 마세라티도 있는데 마세라티는 좀 많이 불안해요. 많이 불안하고, 그리고 핸들 조향은 안 되고 엑셀과 브레이크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마세라티가 SUV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마세라티 SUV 탔을 때 그 기능을 써봤는데 마세라티는 아직까지 정말 좀 많이 불안해요. 네. 사실 이런 기능들, 이런 문명의 혜택들은 누리면 누릴수록 좋죠. 네. 몸도 편안하고 조금 더 마음도 가벼워지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게 되면 확실히 누려보시고 경험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현대에서도 뭐 i30도 있고 뭐 투싼도 적용이 되는 기능인데 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안 넣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써보시면은 정말 편하고, 이렇게 한번 신뢰를 하게 되면 정말 자주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뭐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투자하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그 정도 값어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로 인해서 추가되는 안전 사양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렉서스 ES300H의 반자율 주행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뭐 괜찮아요. 점수를 매기자면 한 80점, 85점, 그 정도. 다 만족스러운데 핸들이 자꾸 우측으로 치우치고 혹은 왼쪽 한쪽으로 치우친다라는 부분이 좀 많이 불안해, 운전자가 느끼기에. 그거 말고는 지금 정차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출발도 뭐 가끔 약간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거의 뭐 90% 이상은 안전하게 출발을 합니다. 정차들 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버튼들이 살짝 조잡하긴 하지만 익숙해지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한 80점, 85점 정도로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벤츠 반자율 주행이랑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벤츠는 또 어떤 특징이 있고, 벤츠는 또 얼마나 정확하게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고 어떤 방식으로 반자율 주행을 쓰는지 저번에 CLS 영상에서도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렉서스 ES랑 한번 제대로 한번 반자율 주행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제할 때는 여기 가운데 캔슬이 있어요. 캔슬을 한번 누르면 다시 레디가 나오고요. 이제부터는 그냥 직접 제가 엑셀을 지금 밟고 있어요. 한 번 더 크루즈 컨트롤 버튼 누르면 그때는 취소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다시 제 발로 운전을 하고 있어요. 발 컨트롤을 통해서 운전을 하고 있고요. 뭐 발 컨트롤도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몸이 피곤하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또 반자율 주행을 한번 써주면 굉장히 좋죠. 오늘 렉서스 신형 ES300H 간단한 그런 주행 성능과 주로 반자율 주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이런 걸 리뷰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렉서스 ES에 대한 궁금한 부분을 제가 리뷰로 찍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리뷰는 한번 벤츠 반자율 주행과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이 다르고, 사실 벤츠 반자율 주행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정확히 렉서스와 어떻게 다르고 얼마나 또 정밀한지, 어떤 기능이 좀 더 나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렉서스 신형 ES300H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에 거주하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